예, 저는 우선 제가 쓴 공황과 불안의 극복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최근 들어서 공황 장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일단 공황 장애는 제가 증상을 PPT로 준비해 봤는데 어지럽거나 혹은 기절할 것 같은 느낌, 호흡이 가빠지고 숨쉬기가 힘들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뛴다, 죽을 것 같은 공포, 미칠 것 같은 혹은 자제력을 잃게 될 것 같은 공포, 이런 느낌을 겪는 거를 공황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한 정확하게 중학교 때 처음 이 공황장애 이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96년도 9월 달에 이제 중 3학년 때, 그 전까지 어떤 불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을 되게 갑자기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화책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공황의 느낌을 처음 받아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만화책 내용이 어떤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주인공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를 처음 느껴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다음부터 좀 생활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에 학교도 가야 되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또 이게 또 이런 느낌이 또 올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전문용어로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90년도, 그러니까 이때는 공황장애라는 말을 사람들이 거의 안 썼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이런 게 있어도 되게 좀 내가 불안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기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공황장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약을 먹으면 한 초기에 한 70% 정도 치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올까봐 예기 불안 때문에 이제 불안해 하는데, 약을 먹으면 최소한 그 증상이 안 온다라는 건 아니니까 요즘은 좀 그나마 다루기가 수월한데, 저는 아무튼 이때 그 이게 뭔지 몰라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분명히 이런 것도 다 원인이 있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면이 가장 떠오르거든요. 이 PT를 보면은 학교예요. 학교인데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가면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아침에 중학교 때인데도 그때는 이제 연합고사 때문에 좀 경쟁에 많이 시달렸었고, 아침에 학교를 걸어가는데 아직 날이 밝지도 않는데 학교에는 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저는 되게 아직 되게 왜소하고 어린데도 그때 당시 학교에 사물함이 없어가지고 그 책가방이 되게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제가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게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처음 갔을 당시에 첫 시험에서 공부를 성적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제가 그때 500명이 넘는데 전교 한 30등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그때 학원 선생님이 이한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 맞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좀 공황이 왔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흔히 공황장애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압박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이런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고, 다른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진급해야 된다, 혹은 뭐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공황장애가 지금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원인이 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항에 처음 올 당시 학교를 마치면 바로 학원을 갔고
수업을 다 마치면 밤 11시였다. 나는 경쟁에 시달렸다. 학원에서도 소수정예 반이었다. 항상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공부를 했다. 피곤한 밤이면 바람도 안 통하는 좁은 교실에 억지스러운 형광등이 쏟아지고 차가운 회색 벽과 뾰족한 책상, 화이트보드 샤프가 나를 사정없이 찔러댔다. 어리고 약한 내가 그 무게를 너무 무리해서 끌고 갔던 것일까? 공황으로 인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 하루 만에 나는 시험, 공부, 성적, 진학 등 나를 사방에서 쥐어짜던 모든 것들을 집어던졌다. 그때는 이 사실이 정말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공황이 어쩌면 나를 살린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공부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예, 이 내용인데 제가 심리학과에 가서 그때 알게 된 심리학자 중에 이런 윌리엄 글래서라는 심리학자와 그리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불안이 나타나는 혹은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다른 증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되게 강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에 시달렸고 그리고 이런 공황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공부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저한테는 또 도움을 줬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는 종교나 그리고 철학 같은 것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할 만한 그런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훌륭한 철학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는 종교가 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옛날에 어쨌고,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졌고, 그리고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는 엄청 지금 불안한데, 그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계속해서 성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별로 위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이제 위안을 줬던 것들이 여기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이 이미지가 스타크래프트 이미지거든요. 이게 테란 종족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2D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이런 3D 게임이 나와가지고 엄청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그 게임의 세계관에 제가 약간 빠져들어가지고 한참 몰입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실제로도 제가 게임을 잘 했었고, 이게 이제 스타 말고도 제가 이때 당시에 좋아했던 것들이 당구 치는 거랑, 그 다음에 농구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게임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별로 불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명상하는 원리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게 사람 마음이 한 번에 두 가지에 집중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임에 이렇게 몰입하는 거 하고,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최소한 게임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정신건강에 좀 좋으려면 어디 한 군데 몰입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게임 많이 하면서 공부는 거의 안 했죠. 하면서 이상하게 근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계속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거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게임만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재수가 좋게도 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경남대학교 전경입니다. 경남대학교 전경인데 저는 당시에 저는 제 자신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학과를 가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내 마음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심리학과가 있었던 사회과학부라는 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저희는 인문대였고, 이게
한참 4월에 벚꽃이 핀 학교 전경인데 실제로 보면 엄청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남대학교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이날 2001년도에 제가 새내기였는데 이날 저는 아침에 그 항상 여자친구의 모닝 문자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냐? 지각하지 말고 빨리 와라. 여러분 이런 거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게 엄청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제가 학교에 등교를 하며 이 교문에서 이 나무를 지나서 여기 인문대 입구까지 제가 걸어오면은 진짜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반갑다. 오늘 어디 가냐? 오늘 저녁에 뭐 하냐? 오늘 점심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이 원씨가 내가 자리 다 맡아놨다. 이쪽에 와서 앉아라. 아니다. 이쪽에 와서 앉아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랑 같이 놀자고 같이 앉자고 이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대학교 때는 제가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하고 노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막 좋아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이제 술을 마시고 제 생일날에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야, 네 생일인데 같이 술 마시자 뭐 이렇게 해서 술자리가 되게 커졌는데 딱 보니까 그 술집 전체가 제 지인들로 다 찰 정도로 이렇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집에 오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이게 공황이 다 나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이렇게 하나도 공황이 안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그 글이 있는데 잠깐 읽어보면 그런데 내 병은 어디 갔지? 없잖아. 그러고 보니 공황증이 분명히 다 사라졌습니다. 명상이나 단전호흡이나 약물이나 인지치료도 없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때만큼은 행복의 근원을 이너피스, 그 내면의 행복을 강조하는 틱나탄이나 달라이라마 등의 그런 명상도 나의 그런 외부적인 행복보다 강렬하거나 짜릿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고요한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행복은 낭만 섞인 캠퍼스 속의 내 20살의 앳된 얼굴과 패션과 예쁘고 달콤한 여자친구와 그리고 포트리스 캐논 탱크의 콩알 같은 것에서 다 강하게 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예, 이게 당시에는 이제 포트리스 게임도 많이 하고 그 여자친구랑 놀고 또 노래방에도 많이 가고 이런 모습들에서 공황이 하나도 안 느껴졌다는 건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뭐 생각해보면은 20살짜리가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아무 뭘 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학교에서 재밌게 놀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조건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20살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게 그때만큼은 공황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뭐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완벽하다면은 회사원이 계속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장사가 잘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공황이 안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때 확신을 했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좋으면 공황이 안 일어난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황이 괜찮다가 다시 오기가 시작한 때가 언제였었냐면 군대에 제가 공익을 갔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군대 한 후반쯤 되니까 살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복학하면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또 거기 같이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은근히 좀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공익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거기 보면 공공근로도 있고 또 뭐 비정규직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게 사회에도 이런 차별이 있구나. 나도 이제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인식 같은 게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사실 좀 증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후반 때쯤에는 다시 좀 살짝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병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약물 치료는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건데, 좀 제일 대표적인 공황장애 치료 방법이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달 과정에 그때 당시 80만 원이었어요. 다행히 그 저희 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래 치료 받아라 이래가지고 2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8번 정도 모였는데 제가 80만 원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벤다이어그램이라나 이런 표를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과 행동과 생리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생리라고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마음이 한 번에 2가지를 못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생리도 마찬가지로 그 인간의 몸이 긴장을, 그러니까 불안을 느낄 때 긴장을 하고 이게 2개가 같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이완된 상태면은 불안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명상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좀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좀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완시켜 준다거나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저희가 이제 불안이 안 느껴지게 하는 거, 이거 한 개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인데, 생각은 저희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전에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공항에 왔을 때도 어떤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이 왔고, 또 제가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잖아요. 그때도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이 온 건데, 이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생각 고치기라고 해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훈련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중학교 당시에 저라면은 꼭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대학을 꼭 좋은 대학교를 갈 필요 없다. 지방대학교를 가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관점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불안이 되게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동인데, 행동은 이제 병원에서 한 건 이거예요. 그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이런 방법인데, 그 공황에 걸린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게 무섭다던가,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간다는 게 무섭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자 그러면은 한번 조금씩 한번 사람 많은 곳에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이게 가도 괜찮구나라는 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거였지만, 그거보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심리학자가 했던 말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게 혹시 공황이 오는 게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혹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이것 때문에 공황이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과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미래의 관점으로 어떤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윌리엄 글래서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들한테 야, 너 오늘 뭐 했냐? 아니 오늘 어떤 기분이 좋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야, 너 내일은 뭐 할 거냐?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일 할 일은 제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이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가 창원 도서관이라는 도립 도서관인데, 제가 한참 많이 갔었던 도서관에서 책을 썼을 때가 36살이었는데 그때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글도 쓰고 블로그 활동도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때 어떤 깨달음이, 처음에는 제가 아까 외부의 조건이 행복하면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계속 시험에도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에도 떨어지고, 자꾸 외부적인 게 안 따라주니까 이게 너무 또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해도 잘 안 되니까 되게 우울했는데,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게 도서관에서, 이게 좀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정신승리를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도서관에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4장의 마지막 장면이 도서관에서 제가 블로그에 들어갈 글을 쓰면서, 내가 아무리 좀 일이 잘 안 풀리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사람이 좀 외부적으로 성공을 하고 잘 돼야지 행복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나가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중적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내 현재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렇게 그냥 오로지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 개씩 차곡차곡 해 나가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좀 다 전달됐을지 모르겠는데, 공황과 불안의 극복 제 책 안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다들 참고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긴 거 아닐까요? 아니요. 좋았고, 예, 예. 그냥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문득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공항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TV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공항을 많이 알아가지고 약 먹고 이런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공항이라는 거를 걸려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울증,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그 공황장애라는 게 뭐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려면 어떤 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떻게 근데 힘든 이게 건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게, 왜냐면 네. 이런 느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하자면, 일반인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공황인 사람들을 좀 대할 때 네. 일반인들은 좀 약간 이해를 해야 이게 좀 뭔가를 조심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저 사람이 엄청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네, 아니 근데 그 극도의 공황이라는 불안감. 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딱 그 공황의 절정에 다다르는 게 길어봤자 한 10분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많이 긴장한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 일단. 긴장한 정도죠. 네.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저도 여자 만나면 두근두근 아니, 그냥 거리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질 네.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진짜 더 이상의 어떤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모든 게 사방에서 나를 쪼여오는 이런 압박감, 스트레스의 그냥 절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런 느낌, 일반인들은 그런 느낌을 잘은 모르죠. 근데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좀 많이 불안해하고 이럴 때 네. 가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이렇게 내가 지금 참새 작가님이랑 뭐 하다가 갑자기 공항에 와서 불안해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좀 그냥 쉬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까? 네, 그냥 잠깐 쉬다 온나. 네. 지금 이거 뭐 할 필요 없다. 쉬다 온나. 뭐 잠깐 뭐 좀 바람 좀 쐬고 온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한 1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럼 따로 네. 이제 뭐 할 건 없고. 네, 그렇죠. 뭐 그냥 약 냅둬야 있으면 된다. 약 먹어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좀 배려만 해주시면 되죠. 근데 뭐 공항이라고 하는데 굳이 와가지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더우니까 그냥 좀 잠깐 쉬었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팅에 하나 이제 찬찬찬님이 예. 네. 지금은 완전히 공황장애가 극복됐는지 몇 프로 정도 회복됐는지 궁금하다는데. 저가 지금 이제 병원을 안 간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갔을 때도 솔직히 이런 게 좀 있어요. 공황은 없는데 이제는 그래도 약은 좀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약을 지금도 가면 들고 다녀요?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긴 있는데
항상 한 개는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뭐 갑자기 공황이 오면 그냥 약을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상용으로 한 개는 들고 다니거든요. 그 약을 네. 저 공항에서 먹으면 안 되죠. 아니, 예, 먹어도 죄송합니다. 상관없고 죄송합니다. 엄청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공황장애가 좀 신경이 되게 예민하다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좀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좀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좀 안정이 되니까 그게 좀 괜찮아지니까. 아무리 좀 불안한 상황에서도 괜찮아지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닌데 좀 그런 사람들이 보면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뭐 그냥 근데 저도 살짝 좀 예민해가지고 저는 가끔 이제 뭐 자려고 누웠는데 뭐 하나가 이제 생각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좀 많은데 좀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게 공황이 올 수도 심해지면은 공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 저도 위험할 수 있네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죠. 왜냐면 평생에 한 번 공황을 경험하는 비중이 30% 미국에서는 기준으로 10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오면 그러니까 내가 뭐 다음 달에 당장 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다.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질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압박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안감이 터져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느긋하게 생각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정도 회복되는지 궁금하다. 네. 질문은 몇 프로 정도 회복되는지 궁금하다는 거. 처음보다는 엄청 한 90% 이상? 한 95% 거의 이상 다. 다 회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저는 암도 경험했는데 공황까지 경험하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오늘 참새 작가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 박호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